오늘은 IK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리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K 방식은 이렇게 끝을 잡고 쑥 움직이면 관련된 관절들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뼈대가 심어져야 하는데요. 캐릭터의 뼈대를 심는 과정을 리깅이라고 합니다. 근데 뼈대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요. 자, 이 제 얼굴을 메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제 얼굴 안에는 턱뼈, 두개골, 뼈들이 들어있어요. 결국에 움직임은 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턱뼈를 하고 열었을 때 이쪽에 있는 메쉬들은 당연히 턱뼈와 함께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메쉬는 턱뼈가 하고 했을 때 살짝만 움직여야 돼요. 턱뼈가 내려온 만큼 100%의 위치값에 영향을 받지는 않죠. 얘는 이쪽 위에 있는 두개골 뼈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쉬로 이루어진 캐릭터에 뼈대를 심어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각각의 점들 있죠. 버텍스라고 부르죠. 각각의 버텍스가 어느 뼈에 얼만큼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를 결정해줘야 돼요. 가령 여기 있는 이 버텍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버텍스는 턱뼈가 하고 내려갔을 때 턱뼈가 내려간 만큼 그대로 따라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 턱뼈의 영향을 완전하게 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 버텍스가 있다고 해봐요. 얘는 했을 때 내려오기는 내려오지만 위쪽 두개골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이 턱뼈의 위치값의 영향을 100% 받지는 않아요. 이런 버텍스마다 어떤 뼈에 얼만큼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를 웨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뼈대를 심는 과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웨이트라고 하는 값을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메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원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린더로 탭 에디트. 이건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를 누르면 요 아래쪽에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리깅을 할 때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딱 눌러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지금 이 실린더에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뼈대를 만들려면 뼈대가 일단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자, 뼈대를 선택하고요. 이쪽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여기를 들어가 보면요. 이 아래쪽에 뷰포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네. 여기 뷰포트 디스플레이. 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안에 보면 여기에 뷰포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인프론트라고 하는 거. 요 옵션을 켜주면요. 항상 위에 보이게 됩니다. 뼈가. 자, 그래서 인프론트 해주면 이렇게 뼈가 나타났죠. 네, 뼈가 항상 위에 이렇게 오버레이 돼서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면부로 가볼까요? ESC 밑에 물결 표시 누르고 프론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정면 뷰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좀 더 만들어줘야 돼요.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자, 이 위쪽을 선택하고 G를 누르면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Z축으로 이렇게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자, 이 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할 때 썼던 버튼 있죠. 알파벳 E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뼈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 Z축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또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Z축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등분의 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뼈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요. 이 오브젝트를 뼈의 자식이 되게 해야 돼요. 페어런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식부터 선택하고 컨트롤 P를 누르는 거죠. 실린더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본을 선택한 다음 이 뼈대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P를 누르면 되는데 따라하지 말고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대로 리깅을 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자, 뭔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이 실린더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보면 세로 방향으로 전혀 나눠져 있지가 않죠. 이렇게 메쉬가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얘를 구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깅을 하기 전에 이 메쉬를 나눠줘야 합니다. 엣지 선택 모드에서 하나 선택하고요. 컨트롤 R 누르면 되죠. 한번 나눠준 다음에 루프 컷을 막 늘려줄게요. 40. 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메쉬가 짜잘짜잘하게 나눠져 있어야 부드럽게 구부렸다 펼다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시 페어런트 설정을 해볼게요. 실린더
네, 자식이 될 실린더를 먼저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뼈대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P 누르면 이렇게 Set Parent to 해가지고 메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어마추어에다가 페어런트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자동으로 나오는 메뉴들이 있어요. 어마추어 디폼이라고 하는 거, 메쉬의 형태를 알아서 바꾼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토매틱 웨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웨이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메쉬에다가 자동으로 웨이트를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ith automatic 웨이트를 선택을 딱 해주면 자동으로 웨이트가 설정이 되고요. 실린더가 어마추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뼈대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포즈 모드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포즈 모드를 선택하면요. 뼈대 하나를 선택하고 R 눌러서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메쉬가 알아서 구부러지죠. 뼈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동으로 웨이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 이 뼈대를 움직였는데 이 뼈대에 가까이 있는 메쉬만 움직인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메쉬도 영향을 받았죠. 약간 안쪽으로 구부러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쉬는 이 뼈대를 따라서 100%의 값으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는 메쉬는 이 뼈대의 영향도 같이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덜 구부러진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정되어 있길래 이렇게 더 움직이고 덜 움직이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즈 모드에서 뼈대를 하나 선택하고요. Shift를 누르고 메쉬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죠. 이거는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서요. 락 오브젝트 모드라고 하는 걸 해제해 줘야 돼요. 그래야 뼈대와 메쉬를 다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제하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뼈대를 선택하고요. Shift 하고 메쉬를 선택하면 이제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모드를 웨이트 페인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됐어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렇죠. 웨이트 페인트 모드에서요. 컨트롤 누르고 뼈대를 선택하면요. 그 뼈대에 메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뼈대를 딱 눌러보면요. 빨간색은 100%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뼈대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자, 100%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뼈대를 움직였을 때 사실 이 부분의 메쉬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혼돈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웨이트가 완전히 0인 것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제로 웨이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 위쪽에 오버레이 옵션에 보시면 여기에 제로 웨이트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제로 웨이트를 액티브로 해주면 자, 검정색으로 제로 웨이트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위쪽에 있는 이 뼈대를 선택하면 이만큼은 맨 위쪽 뼈대가 어떻게 움직이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쭉 구부려 볼게요. 자, 구부렸더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딱 그만큼만 영향을 받아서 살짝 구부러졌죠. 자, 이게 웨이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웨이트 페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웨이트 페인트를 하려면요. 브러쉬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요. 웨이트 페인트를 칠하기 위한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뼈대 전체를 선택하고요. A 눌러서 선택하고 Alt R 눌러서 원상복구 시켜줄게요. 정면 뷰를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칠을 하면 되는데요. 웨이트의 최고값은 1이에요. 1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뼈대의 영향을 100% 받는 겁니다. 위쪽에 웨이트 값이 있죠. 현재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칠해볼까요? 가운데 뼈대를 선택하고요. 이 위쪽에다가 1 값의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브러쉬로.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R 누르고 움직이면 안 따라오려고 버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분의 메쉬는 이 위에 있는 뼈대에도 빨간색이죠. 완전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칠을 했기 때문에 이 뼈대에도 완전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뼈대는 가만히 있고 얘는 45도 정도 움직이니까 딱 그 중간 정도에 멈춰 있죠. 네. 안 따라오려고 버티고 있는데 요거 조금 따라간 거예요. 자, 웨이트 설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를 한번 볼게요. 여기 툴 누르면 브러쉬가 나옵니다. 자, 웨이트를 칠할 때 0으로 해놓고 한번 칠해볼까요? 자,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웨이트가 빠지죠. 근데 뒷면은 안 빠져요. 필요에 따라서 옵션들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요. 어드밴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프론트 페이스 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이는 면만 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고요. 양쪽을 다 칠하고 싶을 때, 뒷면까지 한 번에 칠하고 싶을 때는 폴오프, 여기 폴오프 옵션에 들어가서 좀 내려보면요. 여기 프로젝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프로젝티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칠을 해볼게요. 웨이트 0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뒷면도
똑같이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그 메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옵션이 어떤 게 있냐면요. 브러쉬에 시메터리 옵션에 들어가 보면 미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X축 미러를 하게 되면 이쪽에다 칠을 하면 반대쪽도 같이 칠이 돼요. 버텍스 그룹 X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버텍스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자, 이렇게 버텍스들을 뭔가 내가 막 이렇게 연습 삼아서 막 칠했다가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A 눌러서 뼈대를 다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웨이트에 들어가서 Assign Automatic from Bone 누르게 되면요.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R 누르고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미러 옵션 켜져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 안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X를 칠했으면 이쪽에 X가 칠해지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안 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버텍스 그룹 X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버텍스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눌러주고 다시 칠해볼게요. 칠하면 칠해지죠. 어이구, 제가 칠해가지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면 좋은 옵션은 브러쉬 메뉴의 옵션에 들어가 보면 오토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각각의 버텍스가 아까 제가 칠했던 거 보면 맨 위에 뼈대에도 1의 영향을 받고 중간 뼈대에도 1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오토 노멀라이즈를 켜주게 되면 맨 위에 뼈의 영향을 1을 받는다. 그렇게 칠을 해주면 아래쪽에 있는 뼈대에서의 영향받는 값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토 노멀라이즈를 켜주고요. 자, 맨 위에 있는 뼈대를 선택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1의 웨이트를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버텍스들은 이 뼈대의 영향을 1 최대값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뼈대를 선택하면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네, 무게가 빠졌습니다. 자, 뼈대 전체 선택하고요. 웨이트를 다시 맞춰 볼게요.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단순한 형태인 거는 그냥 오토매틱 웨이트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복잡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으로 했을 때 되게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리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뼈대를 심는 방법, 그리고 뼈대를 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웨이트 설정까지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뼈대를 심는 과정과 웨이트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간단한 모양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깅을 하고 IK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